이번 사태를 처리하는 일본 정부의 일처리는 그야말로 엉망입니다. 이에 대한 이유를 올림픽을 치르기 위한 눈가리기라는 분석이 여러 곳에서 나오는데요. 어느 정도 합리적인 추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과연 이것뿐일까? 아무리 그래도 요즘같이 정보가 공개되는 시대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할까? 자국민은 그렇다 쳐도 과연 세계를 속일 수는 있을까? 이런 의문들이 꼬리를 뭅니다. 오늘은 이에 대한 하나의 추가적인 답이 될 수 있는 기사를 소개드려 볼까 합니다. 일본 마이니치 신문의 인터뷰 기사로 인터뷰에 응한 사람은 가미 마사히로라는 분인데요. 분야 전문가이자 NGO 단체 수장으로서 여러 매체를 통해 일본 정부의 잘못된 대응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는 분입니다. 국내 매체와도 여러 차례 인터뷰를 했고 기고문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가 기고한 국내 매체의 기사 중에는 시사인 기사가 가장 잘 되어 있는데요. 좀 더 살펴보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설명란에 기사를 연결해놨으니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기사의 제목은 감염병 충격, 사람을 먼저 봐라. 이 세계적인 사태에서 일본의 최우선 과제는 무엇일까? 가미 마사히로 씨가 이에 대한 진단을 했다. 그는 가장 먼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확한 정보다. 그리고 취약계층, 특히 노인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라며 시작한다. 일본에서는 감염병 검사 자체가 폭넓게 시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림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현재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승객과 승무원 전원을 검사한 유람선 데이터뿐. 당시 유람선에서는 감염자 중 절반이 무증상을 보였으며 사망한 7명 중 나이가 공개된 5명은 7, 80대였다. 유람선의 사례는 사망률이 높은 노인들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양로원, 요양시설, 병원 등 노인들이 많이 있는 곳에 감염 방지를 위한 최대한의 지혜를 짜내야 하는 것이다. 아베 총리는 전문가 회의의 조언을 바탕으로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언론들도 전문가 회의와 상의하는 게 맞다는 논조를 보인다. 즉, 현 정부 정책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지는 것이 바로 전문가 회의다. 하지만 구성원 중에는 노인의학 전문가는 없다. 노인은 환경이 바뀌면 몸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거나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는다. 감염 방지는 물론 노인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도 노인 전문가의 목소리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다. 전문가 회의의 의견에 따라 정부는 병원에 사람이 몰림으로써 의료 붕괴가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며 검진 기준을 공표하고 있다. 그들이 내세운 고령자에 대한 진단 기준은 37.5도 이상의 발열이 2일 이상 계속될 때. 나는 이 기준에 대해 분노한다. 만약 90대 노인이 38.5도의 열이 난다면 링거 없이는 탈수가 일어나며 해열제를 빠르게 사용하지 않으면 체력이 떨어져 생명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 그런데 이러한 일률적인 기준을 제시해버리면 현장의 손발을 묶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축소지향적인 사태 수습을 하고 있는 일본 정부. 이는 현장의 목소리가 묵살되는 양태로 나타나는데요. 현장에서는 검사를 해야 한다고 올려도 이를 거부하는 비상식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게 일본의 현실입니다. 마사히로 씨는 이를 용감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률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 현장의 재량권을 줘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현장에서 요구하는 필요한 자원들을 조달, 제공하는 것으로 가야 하는 것이다. 하루 10,000건 이상의 검사가 이뤄지고 있는 한국에 비해 일본은 1000여 건에 불과하다. 이는 두 국가 간 이런 차이점이 있는 것이다. 이에 더해 좀 더 핵심적인 부분이 하나 더 있다. 바로 국립감염증연구소. 그들은 모든 검체를 받아 독점적으로 진단을 내리는 곳이다. 그런데 현재 그들은 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다. 이로 인해 진단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나와도 수학의 너머에서는 필요하지 않다는 소리를 현장의 의사에게 하는 매우 비상식적인 상황이 연출되는 것이다. 뒤늦게나마 3월부터 검사에 대해 공적 의료보험이 적용되었다. 하지만 그 대상은 매우 한정되어 있다. 민간 의료기관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닌 것이다. 많은 비판이 가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에는 이유가 있다. 국립감염증연구소가 독점적 지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싶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금전적 이득과 더불어 정보 독점에 대한 욕망이 자리하고 있다. 만일 보험 적용이 확산된다면 금전적 이득도 정보도 독점할 수 없게 된다. 국립감염증연구소의 뿌리는 육군이다. 군의 특징은 자기 해결과 정보 비공개. 과거 그들은 정부의 통제도 받지 않던 조직이다. 나는 그들 속에 있는 이러한 DNA가 계승되고 있다고 느낀다. 이번 사태에도 그들에 대한 통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무언가가 있음을 의심한다. 진단을 맡은 기관과 관계 공무원들, 그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카르텔 구조. 그는 이를 문제의 핵심으로 짚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자신이나 신경 쓰자고 말합니다. 하지만 일본의 문제는 곧 우리의 문제도 될 수 있다는 생각인데요. 언제든 일본발 세계 유행이 재현될 수도 있는 것.
적어도 지금과 같은 포지션을 일본이 계속해서 취한다면 그럴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기사가 말하는 것처럼 사태 해결의 중심에 사람을 놓고 판단했다면,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생명을 중심에 놓고 봤다면 지금과 같은 축소지향적 행태는 없지 않았을까.